충심 포럼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단소리 순소리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하게 된 동기는 우리 그 패널 의원 중에서 한 분이 전 충청남도 도의원 8년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는 곳이 태안이기 때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면도, 태안군 이런 곳을 두루두루 어떤 거 자랑도 좀 하고 이곳이 좋다 했는데 와보니까 진짜 좋기는 하네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영필 도의원님이 좀 자랑도 좀 해주시고 오늘 주제는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해보고 싶습니다. 김용필 도의원님은 그 옛날에 충청남도 도지사였던 안희정 도지사의 저격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안희정의 어떤 그 장단점을 참 많이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무슨 얘기 하나 할까요? 만약에 이재명, 송영길, 그 다음에 조국, 안희정 이렇게 네 사람이 지금 대통령 나왔다면은 우리 김용필 전 도의원님은 누굴 지지할 거예요? 저는 영원한 보수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제 나온 사람이 다 대통령이 그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 1. 안희정 2. 이재명 3. 송영길 4. 조국. 도정을 안희정 전 지사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가장 얼굴은 많이 봐왔죠. 근데 그 사람도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꼭 그 사람을 제가 그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마음의 확신은 아직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이 사람들끼리 싸워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싸우려고 지금 준비들 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는 죽었다 깨내도 나머지 세 사람 자기 외에 누구도 상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전략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비하는 그 자유우파도 뭐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제목은 주제는 황운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그 우리 김용필 전 도의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도예지 분들하고 중간도예지하고 도농도시에서 사신 분하고 여기 농촌이면서도 어촌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생각은 어떤지 나름대로 좀 많이 요즘 시평에 대해서 논의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앞에 부분에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당신 고향, 그리고 김용필 고향 충청남도 태안군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큰 데가 말리포도 태안군이죠? 태안군이죠. 네. 태안군이 2계읍 6계면입니다. 그래서 89년도까지는 전체가 다 서산군이었었는데요. 89년 1월 1일부터 89년? 예, 태안군으로 이제 분군이 되어져 있죠. 제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제가 안면도에서 태어났는데 서산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날 때? 예, 충남 서산군 안면면 중장리 20번지 이렇게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태안군 안면읍 이렇게 되어져 있죠. 지금 천안에서 소재지? 태안이 읍 소재지고요. 여기도 안면도도 읍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면도에 1계면 1계읍이 있습니다. 고남면과 안면읍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천안에서 오시다 보니까 참 굉장히 거리가 2시간 좀 넘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한 2시간 정도 오신 2시간. 모양입니다. 오시다 보니까 경치가 A지구, B지구로 해서 상당히
눈이 호강할 정도로 쫙 바다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또 안면도 들어오는 다리를 흔히 우리가 연육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조시대 때 그 자연적인 섬이 아니고 인제시대 때 곡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그 최초의 전 세계에서 최초로 판 운하, 그 안면 그 운하라고 합니다. 인조 16년 그때 이제 팠다고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장소는 안면도 중에서도 또 섬이에요. 황도라고. 여기에 황도.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펜션도 한 33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 야에 만든 이곳이 카페 풍경이라고 황도에 들어올 때 바로 안면도에서 들어오는 또 다리를 거쳐서 들어온 곳이에요. 황도대교. 황도대교를 건너서 들어온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카페 풍경인데 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누구든지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섬이 바로 안면도고 안면도의 다이아몬드 보석 같은 곳이 바로 이곳 황도다. 오늘 저희가 이 녹화하는 이 카페 풍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실 때 괜찮으셨죠? 아, 좋았어요. 와서 살고 싶은 곳이다 하는 것들을 그 새삼을 느꼈는데, 이따금 옛날에 어렸을 때는 말리포만 갔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안면도가 관광도시고 참 살만한 곳, 또 오고 싶은 곳,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곳, 또 볼거리, 먹거리가 많은 곳. 이제 이런 얘기 듣기만 했었지, 오늘 와보니까는, 아, 사실이 그렇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좋고, 오늘 아주 참 시기적으로 우리 김용필 도의원님 모시고,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고, 늘 먼 거리 오라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고 부담스러웠었는데, 핑계 삼아서 오늘은 우리 구의원하고 같이 한번 오자 해서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참 좋네요.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 황운하,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황운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요. 왜 황운하를 선정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태안서 살고 잠시 밖에 나갔다가 다시 예. 들어왔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영원한 고향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저도 충청남도 당진이 고향이에요. 예. 가까운 곳입니다. 당진. 서태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아버지 돌 내려가요 하면은 이미 장사 끝났다고 할 정도로 그 말이 늦어가지고 늘 그 친구들한테 서울에서 살 때는 놀림 받았거든요. 근데 저 보면은 서산 사람이라고 하네요. 말이 빠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영원한 충청도 당진 배어 있어요, 몸에. 당진의 인구 증가되고 발전적인 그 아이템을 저는 우리 태안으로 좀 끌어오고 싶습니다. 태안은 태안대로 끌어오세요. 당진은 당진대로 놔두고. 조금 발전되고 하면은 나눠주는 것도 우리 충청도의 좋은 그 정의인데 좀 당진 분들한테 오성환 시장님한테도 좀 좋은 아이템 있으면 태안으로 나눠달라고 그 당진 출신 우리 그 단국대 부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죠. 그냥 용어는 최종진으로만 써주세요. 자, 이 황운하도 다른 사람들은 이 대전이 광역시라고 하면서 원래 처음부터 광역이 대전광역으로 된 줄 아는데 사실은 충청남도 대전시였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옛날에 지방자치화 되면서 이제 분구되면서 대전광역시가 됐고, 그 다음에 충청도가 이제 줄어든 거죠. 네. 또 충청남도가 이제 줄어들면서 충청북도, 충청남도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제 수년이 지나면서 대전광역시가 있었고, 이제 소도 행정도시인 세종 행정도시가 지금 하나 또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지금 4개 광역시도로 되어 있죠.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뭐예요? 세종시는 무슨 직할실 거기도 아니 뭐라고 거기도 역시 저 광역입니다. 충남도처럼 광역자치단체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는 1995년도까지 충청남도 대전시였어요. 근데 95년도에 행정구역 개편에 의거하여서 대전광역시로 독립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95년도 이후부터는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가 광역시 대전에 그 새빵살이 하고 있었던 격이 된 거죠. 그래서 충청남도가 왜 대전광역시에 새빵살이 하느냐 해가지고 그 청사 소재지를 옮기자 해가지고 95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치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2011년도 2011년 12월 31일 날 그때 저희 도의원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내포 신도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져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이 일부 이제 충북 지역하고 그리고 공주 일부 지역 연기군을 합해가지고 이제 광역자치단체로 결정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황운하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죠. 뭐 현재 국회의원인데 황운하 전 그 지방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같은 충청남도 도민이었죠. 저희하고 똑같은 교수님이나 저희하고 똑같은.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광역화돼서 충청도 대전광역시에서 그 사람 이제 태어난 거지. 예. 태어나고 거기서 이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고. 태어났을 때도 충청남도였죠. 태어났을 때는. 그 사람 나이 그렇겠네. 예. 태어났을 때도 충청남도였고 그 뒤에 95년도 이후에는 이제 대전광역시로 바뀐 거죠. 제가 황운하 그 국회의원이 누군지 조금 얘기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제 그걸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 황운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경찰대학에 그 1기든가 몇 기인데 이제 가서 경찰 공무원 하다가 경찰 공무원 하면서도 어떤 그 이슈맨이었었던 것들로 저는 기억을 분명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뭐 자기 나름대로 했던 그 소신 발언을 해가면서 경찰 공무원을 했었는데 그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경찰 공무원이면서도 국회의원이 됐어요. 또 국회의원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그 불출마한다고 했는데 다시 이제 출마한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과연 그러면 그 황운하는 그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는 알고 싶다 하는 얘기가 이제 제가 그렇게 주제를 잡았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황운하에 대해서 우리 김용필 전 도의원님께서 아는 대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 경찰대학교 그 1기로 입학을 했잖아요. 근데 경찰대학교 1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대전 태생이니까 대전 태생으로서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고 이제 입학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경찰대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참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로망의 대학이었어요. 그 병역 의무도 지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학금 혜택은 국가로부터 다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은 지금은 경찰 계급이 경위하면은 근무를 오래 한 분도 경위를 달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때는 정말 간부였거든요. 경찰 간부가 경위부터. 종암경찰서에 이제 20대 초반에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종암경찰서에서 간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간부로 시작을 옛날로 따지면 뭐 파출소 소장 그리고 지금 파출소 소장하고 시골에는 지소장 그렇죠. 옛날하고 지금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찰대학교 출신들이 젊고 파란 그 젊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저기 지소장, 파출소장으로 와가지고 위세를 떨던 시절에 국가에서 혜택을 받고 거기로 온 거예요. 그리고 그 2007년도에 총병으로 진급해가지고
대전 중부서장으로 왔습니다. 아, 고향으로 왔네. 예, 대전 중부서장. 그러니까 장학금 받고, 그리고 병역 혜택 받고,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경찰 생활을 하고, 그리고 19년 만에, 경찰 생활 19년 만에 총경 달았다는 거예요. 2007년도에.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도, 경찰 총경 달았을 때 나이가 44살이에요. 44살에 고향에 경찰서장으로 왔다. 어느 곳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고 온 사람이죠. 네? 아니, 총경 달고 경찰서장 하면 금이 환영해? 아이고, 금이 환영이라고 볼 수 있죠. 지역 내에서. 44살에. 예전에 그 이완구,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완구 전 총리께서 그 30대 홍성경찰서장으로 왔어요, 그분이. 엄청, 예. 근데 그 시절, 아마 그 정도에 맞먹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경찰대학교 그 1기 그 출신으로서. 그리고 그 뒤에 쭉 2019년도까지 출세 가도를 달린 거예요. 출세 가도를 달리면서 뭐 울산지방경찰청장, 그 다음에 대전 고향에 대전 지방경찰서장 거치면서 얼마나 화려하게 그 삐까삐까한 그 길을 걸어왔습니까? 자, 그러던 사람이 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그런 입장에 서서 부끄럽게 사느냐, 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충청도 사람이. 뭐 충청도 사람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서론이 좀 길었단 말이죠. 그건 제가 진행을 잘못했고, 제가 급한 나머지 알고 싶은 게 많아서 이제 드렸던 것들이고, 태안에 오다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정치에 너무 심취되다 정치에 취하신 거죠. 거기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서론이 길었고, 그럼 하나 아시는 것 중에 황운하라고 하는 현 국회의원이 왜 기소를 당한 거예요? 기소 내용 혹시 아세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그 2018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지낸 분이죠. 김기현 의원이 울산 광역시장을 하다가 재선을 도전하는 입장이었어요. 재선. 근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은 문재인이었다. 아주 친한 사람이 송철호라고 하는 그 사람도 후보였죠. 후보였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표현하기를 송철호는 정말 나의 친구다. 그리고 주변의 참모들이 생각할 때도 야, 정말 송철호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출마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도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문재인 대통령 참모들이 좀 우리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한번 도와줘보자. 뭔가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이심전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김기현 시장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고 송철호, 문재인의 나의 영원한 친구라고 하는 송철호 후보는 도전하니까 그때 청와대 민정실에서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그 의혹. 거기에 나섰던 사람이 송철호 시장의 측근, 송철호 시장이 당선된 뒤에 부시장 하고 있는 송모모 씨, 그 다음에 대통령 민정수석실에 있는 민정수석, 지금 무슨 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선고받았는데도 하루를 국회의원에도 내가 하리라 하면서 조국의 강이고 뭐고 간에 나를 없앨려면 없애라 하면서 그냥 용감무쌍하게 국민을 갖다가 우롱하면서 달리고 있는 조국, 그때 민정수석, 또 백원호, 이런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김기현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해가지고 뭔가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의혹이에요. 그래서 김기현 당시에 초선하고 재선 도전하는 사람의 동생이 무슨 건축을 하다가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김기현 후보하고 그냥 엮어버린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 시민단체에서 이거 잘못됐다.
고소를 했는데 이 재판이 계속 지연되다가 3년 10개월째, 그게 이제 지난해 11월 29일입니다. 그때 이 사건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죠. 울산지방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거예요. 그 1심 선고에서 황운하는 이제 치안감을 승진을 시켜가면서 울산으로 보냈죠. 울산 경찰청장으로 보냈고, 예. 그때 가서 김기현이라고 하는 후보와 예. 송철호 당시 후보. 송철호라고 하는 후보, 그 사람은 또 민주당이었겠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김기현이는 예. 자유우파였으니까, 그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둘이 울산시장 경선이 붙었었을 때 송철호와 김기현이라는 두 이제 그 사건을 맡았던 거죠. 있었는데, 예. 황운하 청장이 황운하 청장이 그 사건을 맡아서 예.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보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리고 무슨 밭에서 갑근 매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서로 민감한 그 시기에 황운하라고 하는 그 울산지방경찰청장이 그 사건에 관해 수사를 하니까 그 여파가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당선돼도 떨어진다, 뭐 한다, 이렇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근데 결과는 김기현 후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청와대에서 불법적으로 그 하명을 갖다가 그 황운하 지방청장에게 내려줘서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거를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한 수사다 해가지고 이게 청와대 불법 하명 수사로 해가지고 재판에 들어간 결과가 지난해 11월 29일 날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에서는 백원우 그 다음에 황운하에게 있어서 선고를 내렸는데 3년 선고를 받은 거죠. 집행유예도 없이 징역형을. 황운하가. 그럼 잘못된 거죠. 황운하의 기소 내용은 세분하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난 2023년 11월 29일 날 11월 29일 날 재판부가 선고를 한 거예요. 1심 선고를. 그냥 1심 선고를 3년을 선고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현재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3년 정도면 일반인 같았으면은 황운하라는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학교 다니고 경찰대학교에 나와서 병역 의무도 짓지도 않고 잘 해가지고 지방청장 돼가지고 청와대 하명수사로 해가지고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2023년 11월 29일 날 선고를 받았어요. 징역 3년을.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요, 구속입니다. 그 정도면. 1심도. 법정 구속이에요. 법정 구속인 3년. 집행유예도 아니고. 아니, 국회의원 아닌 그 조국이도 1심에서 2년, 2심에서 2년 받았는데도 지금. 교수님, 조국 얘기는 너무 밑으로 빠지지 마시고 우선 황운하 얘기부터. 아니, 조국이는 1심에서도 2년, 2심에서 2년인데도 구속이 안 됐는데, 황운하는 국회의원은 누구야? 이재명이 못 봤어요? 거긴 뭘 해도 구속이 안 되잖아요. 요리핀 거, 저리핀 거. 이재명은 그 멘탈이 강해서 그 멘탈이 죽는 날까지 모든 것들은 법으로 심판을 해서 이재명은 교수님 잘못했는데 법을 받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배제를 시켜야 돼요. 그 사람은 거짓으로 살아서 거짓으로 가는 그 사람 얘기까지 나오면은 오늘 얘기가 해가 질 때까지 가도 끝없어요. 내가 끝낼게.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었었으면 당대표만이라는 걸 가지고 지금까지 버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유한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가는 거지. 왜 이 얘기를 내가 끄집어 드리느냐면, 황운하가 3년 선고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신분이 되면, 만약에 이제 2심에 가서 바로 이제 징역이 되면 바로 구속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면 그걸 또 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역 국회의원이 누가 되면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들은 그런 특권이 있잖아.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가 이재명이 그렇다. 그 이재명을 보니까 그만두려고 정치를 그만두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하여튼 그 얘기는 이재명 얘기는 하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애청자들이 보면 식상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운하 쪽으로 거기다 약간 조국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요리가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구독,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은 흥미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얘기는 1심 선고, 2심 선고를 이제 받은 이제 자꾸 이재명 얘기는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니, 이재명을 좋아해서 저는 싫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너무 아니, 그 사람은 원래 거짓으로 살고 거짓으로 하고 뭐 유동규도 모른다. 그다음에 자기하고 저기 10박 11일을 간 부하 직원도 모른다 하니까 그 사람 얘기를 하면은 저번에 흥분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게 아드레날린이 막 흥분 아드레날린이 솟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진행하려면은 제가 제 고향까지 와서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황운하 얘기하자고 황운하 얘기만 할 수 없고 황운하가 왜 국회의원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